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서입니다. 4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9 이미지에서 삼락 상태 공원으로 이미지를 바꿔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주간 실거래 지수 낙폭을 줄여나가다 마이너스 0.22%. 박종훈의 경제한방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 1.5배속 정도로 들어도 아주 편안하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 상황 너무 인위적인 개입이 많이 되어 있다. 그 이후에 불어올 후폭풍 무섭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 보면 영남 지방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 낙폭이 2위. 세종시가 지금 상승이 지금 아마 5주째 지속될 거예요. 5주째. 세종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조회수가 한 500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영상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은 만들어서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세종은 전세 지수도 회복을 했고요. 근데 워낙 낮아져 있어요. 지금 영남지방 대구 전반적인 전세 분위기는 좀 안 좋죠. 서울에 이런 지수가 낮아도 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매도 물량 지금 오늘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보통 때 줄어드는 것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추세선 그냥 재미로 한번 그려본 정도지 계속 연말까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가다가 다시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3,000개 20층짜리 건물 하나에 매물 하나씩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상태.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부산의 아파트 개수가 한 80만 개 되나요? 한 5% 기준으로 이 물량이 많다 적다를 판별할 수 있는데 지금 43,000개면 많이 나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지금 15,000개. 15,000개 그러면 많다 이런 느낌일 텐데 연초 대비 지금 감소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나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10% 정도 들어서 10,000건. 전체 임대 물량은 지금 25,000개 정도 나와 있는 상태. 그럼 어느 정도 느낌인가요? 매물 한 43,000개였던가요? 네, 잠깐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매물 44,000개. 매물 44,000개. 그리고 전체 임대 물량 25,400개? 25,000개로 잡아 볼게요. 69,000개 정도가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한 10집 중에 한 집,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많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92건, 오늘 대구가 102건이 아마 신고됐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거래 많은 상태 많습니다. 요게 한 요맘때쯤 되면은 와, 거래량 3,000건도 뚫겠네 이런 느낌이지만 여기서 증가하는 속도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거래 신고되는 속도가 마지막 주가 되면은 하루에 서너 건 신고되고 대여섯 건 신고되고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50건 정도 신고되면 더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00건을 넘어서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2,400건을 넘어서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 지금 거래일수가 3월보다 거래일수가 하루 적은 관계로 남아있는 거래일수들 계산해 보시면은 3월달보다는 4월달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갑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얼마나 소진되었나 더 찾아봐도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진격해 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W의 신고가. 근데 1월달, 2월달에 있었던 그런 파멸적인, 그런 괴멸적인 엄청난 신고가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대형 평형들의 신고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평 위주로 살펴보면, 여전히 30, 정말 지겹다. 와, 네가 말하는 그 30이라는 숫자 지겹다. 근데 이 과거의 30이라고 말할 때는 이 떨어지면서, 이 뚫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40도 내려가고, 이런 시절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띄엄띄엄 거래돼서 이렇게 계속 다시 모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 40%를 경험했다가 30을 보니까 엄청나게 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과매도 구간에 나타나는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을 지나쳐서 지금은 무엇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30이 일반적이다. 대형 평형에 조금 예외적인 거래 건수가 적은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뭐 30%, 매매한 장전 30%죠. 더샵 명지 요 평수가 좀 거의 40평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18%. 네, 나머지 사만 골든뷰 대략 25%,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가격 30%,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35%. 이 층수도 뭐 무난해 보이는데요.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또 다른 14층도 보면 33%, 30, 30, 30, 30. 더 이상 뭐 이 추세 가격 더 이상 뭐 안 짚어드려도 7억대에는 어느 아파트, 9억 하던 아파트가 6억, 8억 하던 아파트가 6억,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들. 최신축은 이 가격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속 시장이 상승 분위기였다면 얘들도 다만 골든뷰 에듀스테이션도 분명히 가격이 한 8억 5천 이렇게 찍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제대로 21년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 좀 재미는 보긴 하지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죠. 그러면 21년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언제 분양을 하고 언제 청약을 했나 생각해보면 한 2년 반 정도 전 2019년 엄청 뜨거울 그 무렵에 청약하고 분양했던 아파트들 막상 이 시점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막상 21년을 거쳐서 23년이 되어 보니까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별로 재미가 없죠. 자, 나머지 최신축 혹은 이 특수한 대형 평형 제외하고 나머지 또 살펴보시면요.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대략 35%, 더샵 파크시티 한 25%, 나머지 최신축도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 분양하는 곳이나 뭐 견주어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느낌. 오히려 최근에 분양하는 곳들이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팔리겠나 싶을 정도.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시청률 비슷하동은 30%, 한 장대 더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요런데 한 장대 막 4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 재건축 염두에 두고 5억. LG 메트로시티 53평형 가격이 무려 50% 하락. 이건 비정상적인 하락. 이런 거 50% 하락하는 게 있냐라고 찾아보면 사실 없죠. 이런 거 찾아보면 거의 요즘에는 거의 직거래로 되는 것이 한 99%의 확률로 직거래로 되는 것 같아요. 왜 요거 시장 가격이 지금 대략 7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7억의 30% 혹은 뭐 3억 요 두 개 중에서 뭐 더 큰 금액 뭐 이런 거 뭐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걸 해봤을 때 대충 요 정도 계산하면 되겠다. 요거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는 겁니다. 요런 거, 야, 저거 너 왜 저렇게 싸게 했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나중에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활용하세요. 활용. 뭐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머지 거의 뭐 30% 제가 지금 암산으로 후딱후딱 하고 있지만 30% 한 부산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대구는 마이너스 30 직결, 이런 느낌 비슷한데요. 나머지 가격들도 아마 보시면 제가 아파트 이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략 30% 조금 더 하락하는 것도 있고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30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곱하기를 해보시면은 가격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것도 보이긴 한데요. 저층은 30, 저층은 30 이상, 한 38, 한 중층 고층은 한 28, 이 정도 느낌으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요즘같이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런 모습에서는 제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줄여야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계속 이런 분위기고요. 건당 거래 대금이 치고 나가지 못하네요. 치고 나가지. 비싼 아파트들이 막 계속 거래돼 주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등 해서 이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사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상 이 부산의 월 평균 거래량이 거의 2,000건을 지금 넘어서고 2,400건에 육박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중에 상당수가 특례 보금자리론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죠. 네, 3,000건 이하 빙하기인데요. 여기 3,000건, 죄송합니다. 여기 3,000건, 2,400건까지 지금 바짝 쫓아왔어요. 다음 달 돼도 한 2,400건 정도 거래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거 반등 인정입니다. 진짜 반등 인정. 5에서 10% 정도 반등 인정. 근데 급등 요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요건 불인정하겠습니다. 과거같이 이런 거래량이 터져 나올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요인이 있을까요? 3억 미만 비중, 대구는 한 5달째 상승해서 50% 정도 근접해 가던데요. 부산도 점점 이렇게 가격 낮은 아파트들 많이 좀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건 넘어섰고요. 죄송합니다. 300건 넘어섰고요. 300건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 2달째 지속되고 있고, 비중은 17%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분양권 거래량 11건 추가되었고요. 11건. 대구보다는 분양권 거래는 조금 덜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5억 이상짜리, 5억 이상짜리와 5억 이하짜리만 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38건. 예년보다는 그래도 많은 1월달에 조금 충격적이었죠. 전세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2월달, 3월달 회복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정부가 또 찬물을 끼얹었죠. 뭐 원룸 그리고 뭐 빌라, 오피스텔, 부산도 오피스텔 한 개 터졌죠. 그 투자해서 희한하죠. 뭐 주식 투자를 하건 선물 투자를 하건 뭘 하건 망하면 보통 자기만 망해요. 아니면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곤 한데 이놈의 부동산은 어찌 됐는 게 왜 엄한 사람 돈을 만약에 저거 막 빌라 이런 것도 투자해가지고 100채를 샀어요. 한 채당 1000만 원만 올라봐요. 이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와, 이익은 나에게, 손해는 너에게. 와, 너무나도 이게 참. 상당수가 또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도 이게 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많이 분노해야 됩니다. 많이 분노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람들이 차곡차곡 돈 모아서 또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줘야 될 미래 세대들이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봐라, 빌라 그런 데 하면 안 된다. 아파트 사라, 아파트 사라.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라 라고 하기에는 젊은 층의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서 젊은 층이 왜 떠나겠어요? 자,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게 맨날 연일 많으니까 제대로 된 통계를 보기가 좀 어려운 모습. 사실상 요것보다도 아마 조금 낮은 전세 비율일 거예요. 대구가 진짜 1.04, 1.03 이런 전세 대 월세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산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1,700까지. 4월달 돼서 더 살아나지 못하네요. 금리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네, 4억 이상 거래량 조금 반등은 좀 보였습니다. 와, 금리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나 봐요.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비중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 야, 금리하고 요거 좀 바로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나요? 월세 거래량 103건.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전세나 월세 거래 거의 부산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만 다 꺼서 그거 알겠습니까? 네, 나머지 임대 거래량 2월달 굉장히 선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세대수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다음에 세대수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